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회계사 세법개론 요거 할 거고요. 자, 또 계산 문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셨으니까 바로 조금 문제를 읽지는 않고요. 포인트 잡아가지고 바로바로 풀게요. 그 7번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상의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의 차이 금액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관련해서는 기부금 세무 조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는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죠. 요거는 지우셔야 돼요.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 금액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가산 조정은 플러스 차감 조정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세무 조정한 다음에 집계를 하면 차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요거는 송금 무이산입 해야 되는 거니까 가산 조정 30만 원 하고 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벌가금 교통사고 벌가금은 아무리 뭐 업무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요. 교통법규를 어긴 거니까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송금 불산입 요것도 기타 사회 이출로 되는 거죠. 둘 다 기타 사회 이출인데 이렇게 플러스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한금액 정기 납부분 요거 당초에 송금이면 할입되면 입금이죠. 수익으로 처리됐으면 세무 조정은 없어요. 요거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업무 관련 자산의 재산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초 송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한금액에 대한 한급금 이자 요거는 보상 성격이죠. 입금 불산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기타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 조정으로 잡았죠. 이것도 수익으로 잡았는지 자본 조정으로 잡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고 자본 조정으로 잡았으니까 입금 산입 기타 해야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얘는 세무조정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걸 당기순이익으로 돌리기 위해서 입금 산입 기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평가 증을 한 거니까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할 거거든요. 금융자산 까는 거. 그런 양쪽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하면은 괜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2월 결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표 계산 단계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렇게 집계를 하면 결과적으로 차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월 결산금 같은 경우에 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고 문제에서 자산 수중이익, 뭐 채무 면제이익 이런 게 있으면 그 경우에는 또 입금 불산입 기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 이익이 있고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그땐 세무 조정, 차감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집계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자, 9번 문제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 얼만가? 그걸 물어봤네요. 접대비 세무 조정이고요. 자, 먼저 접대비 요거 두 번째 자료부터 보죠. 접대비 비용 처리한 게 IS상으로 7천만 원이래요. 요것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기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단기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한 거 요거는 접대비가 발생 중이니까 정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정기 접대비예요. 그 단기에 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건 송금 불산입 유보하겠죠. 미지급 접대비 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얘는 지금 비용 처리한 거 7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빼셔야 돼요. 송금 불산입하고 이미 직부인 된 거죠. 이거는 빼셔야 돼요. 정기 거니까 단기 게 아니죠. 문화접대비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한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접대비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한도 요 고려하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이 조직한 단체 법인이네요. 법인한테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다. 법인인 경우에는 복리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죠. 근데 뭘로 처리했냐면 영업 외의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닌 걸로 처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 접대비 요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손익계정이니까 따로 세무 조정은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아요. 접대비로 보는 금액이 그냥 요 600만 원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복리시설비로 비용 처리하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나 비용 처리한 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 조정은 없고 접대비 금액으로 보고 시부인 하시면 되겠죠. 그럼 B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200만 원이 나오고요. 요거랑 이제 한도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한도는
문화적 대비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하시고 1번 같은 경우에 기초한도죠.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고 사업연도 1년짜리예요. 그럼 3,600이 될 거고요. 12분의 12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액이 나오죠. 150억. 근데 이 중에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80억이고 일반 매출액은 70억이래요. 매출액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 매출에 대한 내용이 1번, 2번에 나오죠.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매출 할인 5천만 원은 이미 차감되어 있대요. 차감한 거 잘한 거죠. 따로 조정 없어요. 차감한 거 잘한 거니까 또다시 빼면 안 돼요. 일반 매출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요 간주공급은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우리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일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 매출에서 빼야 돼요. 얘는 차감을 하시는데 일반 매출 여기서는 요거 70억. 70억에서 요걸 빼줘야겠다라는 거죠. 70억을 3억 빼주면 이게 67억으로 바뀌겠네요. 67억.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67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간주공급이 당연히 사업상 증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업상 증여가 아닌 간주공급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상 증여 관련해서는 또 접대비와 관련된 그런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매출세액은 또 접대비를 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업상 증여 말고도 간주공급 많잖아요. 개인적 공급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 공급일 수도 있고 면세 전용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사업상 증여랑은 좀 관련 없는 간주공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 개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이라는 것이 사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공급도 있고 면세 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접대비 개정을 건드리지는 않고 다만 매출액만 좀 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출제 의도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얼마로 봐야 되냐면 일반 매출은 67억으로 봐야 돼요. 10억 단위로 적을게요. 67억. 요거는 100억이 아직 안 되죠? 그럼 1000분의 3. 그리고 나머지 특수관계인 매출, 자 100억까지 얼마 남았냐면 33억 남았네요. 요건 1000분의 3 쓰고요. 그 다음에 80억에서 33억을 빼면요. 요게 47억, 47억은 1000분의 2죠. 100억 초과분이니까. 요건 특수관계인 매출이니까 막판에 10% 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적 대비 1000만 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한도 더 줘야 됩니다. 문화적 대비 10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20%. 둘째는 적은 거만큼 추가 한도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합치면 접대비 한도가 나올 거예요. 6,803만 원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죠. 한도 초과액 397만 원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요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이 이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 간주공급,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니니까 차감을 한다는 거. 그게 좀 관건이었고 문화접대비가 있으니까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0번. 10번은 기부금 문제예요. 자, 10번. 요거 20기 세무조정 관련 자료고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문제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익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차가금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준소득을 구해서 기부금 한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세무조정,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다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전체 세무조정 다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해보죠. NI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익 요거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관련된 세무조정, 가산조정이 1200이 있고요. 차감조정이 1500이 있어요. 1500 이렇게 있는 상태고 손익계산서 상의 기부금 내역, 전액 현금 지급,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300 요거는 어떤 기부금? 법정이죠. 이건 법정. 그리고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기부금 비지정이에요. 비지정. 요거 세무조정 바로 해야겠죠. 200만 원, 송금 불산입. 이게 소득처분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처분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지금 약간 대표이사 동창회는 애매해요. 그냥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면은 그게 임직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그렇게 할 건데 대표이사 동창회는 해석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대표자가 원래 내야 되는 회비를 그거를 회사가 대신 내줬으면 대표자를 실질 기속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상여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거랑 좀 관련 없이 그냥 대표이사 동창회에다가 뭐 건물 같은 거 짓는다고 해가지고 1억을 기부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창회도 하나의 법인 아닌 단체라 가지고 법인세든 소득세든 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 기속자를 동창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 사이출이 되는 게 또 맞아요. 대표이사가 그 1억을 먹은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걸로 향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상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기타 사이출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뭐 세무조정의 효과만 물어봤으니까 이 소득처분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뭐 실무상으로는 이게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여로 하게 되면 소득세가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불복이 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자가 내가 모은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무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면 시험 목적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이 나오면요. 출제의 의도를 추정을 해보건데 추정컨대 뭐 대표자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내준 그 케이스로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 애매하고 소득처분을 묻는 문제에서는 상여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여로.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나뉘는 게 맞아요. 나뉠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실질 기속자가 대표자면 상여, 실질 기속자가 동창회면 기타 사유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논란이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상여인지 기타 사유출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출제 의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상여 쪽에 기울여지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찍는다면 상여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명확하게 문제가 주어져야 되긴 하거든요. 실제로는 실질 기속자가 누군지를 밝혀줘야 되는 것인데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뭐 상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토지 요거 국가는 당연히 나랑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테 토지를 구입했는데 취득가가 7천, 시가가 5천.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고가 매입한 케이스예요. 시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고가 매입했죠.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 매입하면요. 정상가부터 무조건 산정하셔야 돼요. 시가랑 다이렉트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상가는 시가의 130%가 될 거고요. 요 5천만 원에 130% 하시면요. 130%를 때려보시면 이게 6,500이 될 겁니다. 그럼 차이 나는 금액 500이죠. 500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셔야 돼요. 차이 나는 거, 요 취득가로 지금 회계 처리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취득가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문구가 명확하진 않죠. 취득가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면 500만 원 송금 산입하셔야 돼요. 송금 산입. 그래서 송금 산입 500만 원 요게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유보죠. 토지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 송금 산입했잖아요. 이 송금이 어떤 송금이냐? 국가로부터 이렇게 고가 매입한 케이스니까 거래 상대방이 국가면 법정 기부금 단체죠. 이 송금 산입한 게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죠. 법정 기부금이 지금 500만 원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월 결손금이 나오네요. 2016년도 거, 10년 이내 거죠. 자, 이거는 기준소득 구할 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차가감은 이제 일단 구했습니다. 차가감, 소득금액. 차가감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면 다 집계를 해보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냐면 1,4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법정 기부금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법정 기부금이 300, 500 합쳐가지고 800이 있어요. 지정은 따로 없죠. 자, 그러면 한도를 구할 건데 한도는 기준소득부터 구하셔야 돼요. 차가감에서 하나 더하고 하나 빼죠. 하나 더하는 게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 800. 요거 더해 주셔야 되겠고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 10년 이내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10년 이내 거 맞거든요. 그래서 요걸 빼면 기준소득이 나옵니다. 기준소득은 1200. 자, 1200이 나오면 1200에 50% 해가지고 법정 기부금이 600만 원 나오죠. 그럼 디퍼런스 200만 원. 요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이에요. 여기 뭐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이거 말고요. 기부금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무 조정한 거 요거하고 요거를 집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계를 해보면 가산 조정 200, 차감 조정 500, 그리고 가산 조정 200.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풀어봤고요. 12번 가죠. 자, 12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에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이에요. 20기 기기장치 감가상각 범위, 상각 범위액 한도만 구하라는 거죠. 한도만. 그 취득일자 뭐 옛날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원가 1억 원이라고 돼 있고 정기말 감루 5,500. 그리고 정기말 감루 감가상각비 부인 누계. 감가상각비 부인 누계액이 유보 얘기하는 거죠. 상각 부인액 유보. 그 신고 내용 연수가 8년이고 내용수에 따른 상각률이 나오죠. 이 상각률만 잘 선택하시면 끝나요. 얘 같은 경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뀐 방법이 정액법이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요. 아무리 옛날에 뭐 취득했고 지금 20기라 가지고 2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잔존 내용 연수가 아니라 당초 신고 내용 연수. 그래서 8년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만나는 지점에 있는 거 요걸로 상각 범위액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면요. 요 베이스 금액 아무리 정액법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세법상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해요. 남은 금액을 이제 당초 내용 연수 동안 그렇게 상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핵에서는 뭐 전진법이라고 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상각하죠.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고 남은 금액을 당초 내용 연수 동안 그렇게 상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구해보죠. 먼저 남은 금액을 찾으셔야 돼요. 절대 취득가로 하시면 안 돼요. 정액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미상각 잔액에서 무조건 출발하는 겁니다. 취득원가는 1억이고요. 거기서 감루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두 개를 더하는데 단기 즉시 그리고 유보, 단기 즉시는 없고요. 유보만 있죠. 유보 2196 88.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각률을 때립니다. 상각률은 여기 있는 거 0.125 요거 때리면 되겠죠. 옛날부터 있던 자산이고 1년짜리 회사예요. 그래서 12분의 12가 뒤에 곱해지는데 그건 생략해도 되는 부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58996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미상각 잔액에서 무조건 출발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변경을 하든 세법상의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상각률 때리실 때는 변경된 상각 방법 그리고 당초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는 20기 각사소득에 미치는 순영향, 그 세무조정 전체를 물어보고 있죠. 순영향이니까.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회계처리 보시면요. 건물 주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요 8천만 원짜리 장부가가 없어지죠. 그러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건물의 장부가 8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 원으로 회계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천만 원을 일단 감액하고 시작해야 돼요.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2천만 원 더 있어요. 송금산이 사용수익 기부자산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시작하고요. 자산을 감액했죠. 자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자료가 주어지면 무조건 직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산 감액을 했으면 자산 감액분 상각비를 직부인하고 그 다음에 시부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직부인부터 먼저 할게요. 자, 직부인 같은 경우 유보 추인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유보가 얼마냐면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곱하기 회사가 잡은 감가상각 비율. 자, 회사가 지금 사용수익 기부자산 1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회사는 1억 원 중에 감가상각한 게 1,000만 원이에요. 요 비율. 요 비율을 적용해서 직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만 원. 요걸 송금 불산임 유배하겠죠. 직부인 금액, 감액분 상각비. 그 다음에 BTD를 하는 거예요. BTD 시부인을 하는 겁니다. 시부인. 이 시부인 할 때는 제가 항상 요거 그리라고 했죠. 누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락 방지 계산 오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태극마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훨씬 누락 없이 되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감가상각비 회사가 잡은 게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시부인하면 안 돼요. 이미 직부인한 거 있죠? 200만 원. 이걸 빼야 돼요. 빼고 800만 원과 상각 범액을 비교하셔야 돼. 자, 상각 범액은요. 회사가 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1억 원이지만 세법은 얼마죠?
8천만 원. 1억에서 2천만 원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바로 보이잖아요. 8천만 원. 근데 뭐 1억에서 2천만 원 뺀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것도 8천만 원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거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연결. 자,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무형자산이니까 얘는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10년간 무상 사용 수익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사용 수익 기간이 10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상각률은 10분의 1이 되겠죠. 0.1 정액법이에요. 그다음에 월할 상각 꼭 하셔야 돼요. 2020년 7월 1일 준공해서 이때부터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12분의 6개월 그렇게 월할 상각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나올 겁니다. 상각 범위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400만 원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400만 원 요거 상각 부인액이 뜨죠? 그럼 요것도 세무조정합니다. 송금 불산임 요거 10인 한 거죠? 상각 부인액 400 유보. 여기서는 각사소득의 순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요걸 다 집계 하시면 돼요. 지금 송금 산입한 거 마이너스 2천만 원, 송금 불산입 200, 또 송금 불산입 400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네요. 1,400만 원만큼. 요게 답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감액하면 뭐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산을 감액하고 나서 감가상각 자료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직부인 하셔야 돼요. 직부인은 유보 추인 관점으로 요 유보 금액에다가 곱하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 비율 그거 때리면 직부인할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 연결해가지고 시부인 하실 때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지만 직부인한 거 빼고 800만 원과 상각 범위액을 비교를 하셔야 되겠고 이 상각 범위액도 회사의 취득가는 1억 원이지만 세법은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 베이스로 해서 상각률 때리고 월할 상각까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월할 상각도 항상 중요한 거니까 주의해서 꼭 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14번. 자, 14번은 이거는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을 물어봤네요. 세무조정 후에. 자, 이건 T계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장부상 태충 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 잔액에는 송금 부인액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장부상의 태충 요 그대로 1,000만 원, 요게 2,000만 원, 요게 3,000만 원, 요게 0원. 세법상의 태충이에요. 차이가 디퍼런스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잔액, 태충의 유보. 지금 송금 부인액 1,500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기초유보가 1,500이에요. 태충에 대한 기초유보가 1,500이라는 뜻이고 그럼 세법상의 태충은 3,000에서 1,500 빼가지고 1,50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금 운영자산 계정은 다음과 같다. 요거는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구할 때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거에 기말 잔액이 필요하죠. 연금 운영자산 기말 잔액 1억 1,000 요게 필요하니까 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요. 단기 중 직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운영자산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감소시켰다. 자, 운영자산에서 나오는 것은 나가는 거 요거는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 처리했죠. 그래서 요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 태충 장부상으로 1,000만 원 감소했거든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태충이 감소할 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연충이 감소할 건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연충. 이 연충의 T계정 또 그려볼게요. 자, 연충의 T계정 또 그려보면 연충은 여기 보시면 신고 조정에 의해서 연충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결산 조정 안 한다는 거니까 회사가 잡은 연충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고 세무상 기초잔액이 9,900이다라고 하면 이게 9,900, 그래서 세무상의 기초금액이 9,900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연충하고 상계 처리했어야 된다는 거죠. 연금 운영자산 지급한 부분은 연충 감소액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회사는 태충 감소액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지급에 대한 세무 조정을 먼저 하시는 건데 차이 나는 거. 자, B에서 T를 뺐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0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는 B에서 T를 뺐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오고요. 이거 우리가 외우자고 했죠. 이쪽 구간은 송금 산입 구간 그런 식으로 외우자고 했어요. 차이 나는 금액이 플러스면 송금 산입하시고 차이 나는 금액이 마이너스면 그때는 송금 불산입하시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괜히 회계 처리할 시간도 없고 시험장 가가지고는. 그래서 이쪽 구간은 제가 송금 무산입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송금 무산입. 이쪽 구간은 송금 산입 구간.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니까 외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쪽은 송금 산입하고요. 얘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할 거고, 얘는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를 할 거예요. 그렇게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계액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봤거든요. 연충의 기말잔액. 요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구하고자 한다면 요거는 우리 둘 중에 적은 걸로 가잖아요. 추계액 한도가 있고, 추계액에서 이제 퇴직 급여 충당금 세법상의 기말잔액 요걸 빼가지고 금액 나오는 거 하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기말잔액 둘 중에 적은 거 그거를 이쪽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설정액의 한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추계액 한도를 구할 때는 세법상의 퇴충 기말잔액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퇴직금 전환금 기말잔액이 문제 자료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한도가 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퇴직금 전환금 기말잔액 없으면 빵이에요. 요 한도 어떻게 구하죠? 총 급여액의 5% 하고요. 미니멈으로 구하는 거니까 추계액 기준 같은 경우는 추계액의 빵 프로 하고 퇴직금 전환금 기말잔액 요걸 더하고 설정 전 잔액을 빼가지고 이걸 구하잖아요. 그죠? 추계액 여기 빵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추계액 한도 같은 경우에 추계액의 빵 프로에다가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 그럼 여기 빵이 되고 지금 잔액이 1,500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 0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해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자료를 딱 보고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퇴충의 설정액 한도가 0이구나.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빠르게 풉니다. 자, 그럼 이게 0이 되면요. 퇴충의 기말 잔액은 얼마죠? 일단 기초에 1,500 있고 감소한 게 없어요. 설정액 한도가 0이면요. 이게 1,500이 된다는 뜻이죠. 기말 잔액이. 원래 잔액이 1,500 있었으니까 한도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게 1,500이 된다는 걸 밝히면 이제 요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얘 같은 경우에 미니멈으로 구하는데 일단 추계액 기준 여기 추계액이 나오죠.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 일시퇴직 기준하고 보험수리 기준 요게 더 크네요. 1억 2천. 여기서 뭘 빼죠? 세법상의 퇴충의 기말잔액 요걸 빼야 돼요. 1,500 요거 들고 오는 겁니다. 얘를 연결해서 들고 와야 돼요. 요걸 빼고요. 그러면 1억 50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 아까 체크해놨던 거 퇴직 연금 운영자산 요거의 기말 잔액이죠. 1억 1천 둘 중에 적은 거예요. 1억 1천 둘 중에 적은 것은 1억 500 요게 답이거든요. 1억 500 답은 1억 50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세무조정까지 한번 다 해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 1억 500이 기말 잔액이 될 거고 여기에 오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역산하면 돼요. 차대가 원래 1차죠. 합계가. 그러면 1억 500 더하기 1,000만 원. 1억 1,500이고 1억 1,500에서 9,900만 원 빼면요. 그러면 1,600이 여기에 올 겁니다. 채워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는 거니까 그럼 1,600이 될 거고 B에서 T를 뺐어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하죠? 요 플러스가 나오면 송금 분산입을 하면 돼요. 한도 초과액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니까 마이너스면 돈이 바깥에 더 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얘는 송금 산입하셔야 되겠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신고조정사항, 한도 미달액 컨셉이에요.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신고조정 하셔야 돼요. 퇴직연금 충당금이니까. 세무조정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세무상의 퇴직연금 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1억 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여러분들 세법상의 퇴충 기말 잔액을 꼭 구하셔야 돼요. 요거를 추계액에서 빼서 요 금액 나왔죠? 요거랑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기말 잔액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게 어차피 세법상의 연금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넘어가죠. 이제 17번. 17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외국납부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얘는 뭐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고 의제도 있고 요거랑 한도 비교하셔야 돼요. 한도는 어떻게 구하죠? 산출세액 곱하기 법인세법상 한도예요. 과세 표준이 분모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득세법상 한도랑 좀 차이 나는 점이죠. 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이 오죠. 분모에. 근데 얘는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소득. 그렇게 한도까지 고려해가지고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외국 자회사고요.
지금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 요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일단 지분율이 25% 이상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40%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취득을 했다. 이것도 원래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요거는 요건 충족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그 다음에 A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100만 원, 원천징수세액 10만 원 포함. 요거 원천징수 당한 것은 직접 외국납부 세액이죠. 직접 외국납부 세액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 원천징수 당한 거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요거는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90만 원 받았고 그걸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죠. 얘는 회계 처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현금 90만 원 하고요. 여기 영업의 수익 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할게요. 배당금 수익 100만 원 잡고요. 네, 원천징수 된 거는 법인세 비용으로 잡힌 것과 효과는 동일하죠. 그죠? 요걸 퉁치면 100만 원, 10만 원 퉁치면 90만 원인 거니까 요렇게 회계 처리한 걸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회계 처리한 걸로 보셔야지만 좀 제대로 세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회계 처리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효과가. 그리고 A 법인, 이건 외국 자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자회사의 소득 금액이 300. 그리고 A 법인의 해당 3년도 법인세 50만 원. 이걸로 간접 외국납부 세액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 자회사가 낸 법인세가 있는데 그건 50만 원 냈고요. 거기서 이제 나한테 배당을 준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간접은 이렇게 구하죠. 요거 법인세에서 출발하고요. 50만 원. 나한테 배당 준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반환내는 거예요. 얘 소득 금액이 지금 300이죠. 300인데 여기서 법인세를 50만 원 냈으니까 배당 가능한 이익은요. 50만 원 빼고 250이 배당 가능했다는 거죠. 그중에서 나한테 배당을 준 부분은 100만 원 준 겁니다. 원천징수 전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전에 100만 원 줬죠.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발라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접이 나옵니다. 간접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자, 얘는 20만 원으로 계산될 겁니다. 20만 원. 요거는 제가 수업 때 여기 다 드리는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전체 소득이 300이에요. 전체 요게 300. 이거 법인세 낸 게 여기 50만 원이었다는 거죠. 50만 원. 그래서 요게 250만 원. 이런 컨셉이죠. 법인세 내고 300 소득이 있는데 법인세 내고 배당 가능한 게 250만 원. 그 중에서 지금 100만 원의 배당을 준 겁니다. 100만 원. 250 중에서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법인세는 얼마냐? 이걸 발라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요거 1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법인세를 좀 발라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그게 2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요 파란색 부분. 그걸 구한 거예요. 요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이 50만 원은 전체 250만 원에 대한 거니까 50만 원은 전체 250만 원에 대한 거니까 50만 원 곱하기 250분의 요 100만 원을 차지한 비율 그런 식으로 때리면 되겠죠.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발라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250만 원, 100만 원. 요게 40%죠. 100만 원이 250 중에 차지하는 게 40%. 그럼 얘도 40%라는 거죠. 50만 원 곱하기 40%. 그죠? 위쪽이 여기서 100만 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40%면요. 그러면 이쪽 아래쪽도 50만 원 곱하기 40% 부분. 이게 이쪽 100만 원에 대응되는 법인세.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원천징수 된 게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이쪽에 원천징수 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20만 원. 그때는 우리는 100만 원에 대응되는 법인세를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전으로 가셔야 돼요. 원천징수 전에 100만 원. 90만 원을 받았지만 90만 원 넣으시면 안 돼. 100만 원을 넣어야지만 요 100만 원에 대응되는 파란색 부분 법인세를 발라낼 수가 있죠. 이렇게 간접을 구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복잡해요. 자, 이제 그걸 좀 구해보도록 하죠.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억이라고 돼 있고 이월교성금은 없대요. 자, 국내 소득이 있고 지금 국외 소득이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외국 자회사 소득도 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합계가 지금 1억이라는 뜻이에요. 소득이 지금 1억이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거 1억에서 국외 소득은 얼마냐면 국외에서 돈 받은 거 1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1억 원이 나온 거니까 요 90만 원이 지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0만 원 아시겠죠? 회계 처리를 해서 수익으로 잡힌 거는 90만 원이니까 요 1억 원 안에 국외 소득은 9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국내 소득이 되겠죠? 9,900
1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조정 전 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세무 조정이 필요해요. 세무 조정 어떻게 하죠? 일단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하면 세액 공제 방식을 하면 송금 산입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세액 공제 이게 세액 공제 방식이 있고 송금 산입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게 안 되고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법인세 나간 거 그거에 대해서 송금 산입 방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외국납부세액 요거 비용 잡힌 거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직접 외국납부세액 요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이출해야 돼요.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이출. 이렇게 하면 외국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직접 외국납부세액,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이출. 그리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근로수업하고 논리는 똑같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근로수업, 법인세 내기 전 소득으로 일단 만들어줘야 돼. 법인세 내기 전 소득으로. 그래서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입금 산입 기타 사유 이출. 이런 세무 조정이 있죠. 20만 원 우리가 계산한 거. 이렇게 해서 소득을 짓게 한 다음에 세율을 때리셔야 돼요. 이것도 세무 조정이 있는 거예요. 직접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이출. 간접은 입금 산입 기타 사유 이출. 그렇게 하면 돼요. 가산 조정이죠. 그러면 국내 소득이 9,910만 원이 될 것이고 국외 소득 같은 경우에 120만 원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1억 3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억 30만 원. 자, 그러면 1억 3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고요. 지금 2월 교성금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소득인 동시에 과세 표준이에요. 원래 이비소를 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자료에 없었죠. 그럼 이게 과표고요. 여기 세율 적용합니다. 세율은 법인세율 2억까지는 10%잖아요. 2억까지 10%니까 10% 세율을 적용하면 이게 100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산출세액이요. 그럼 이제 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산출세액 나왔으면. 자, 한도 산식 그대로 적습니다. 일단 외국에 낸 세금. 그게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죠. 직접이 10만 원이고 간접이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되겠고 이제 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출발합니다. 산출세액 1,003만 원 곱하기 과표분의 국외 원천소득 요 비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요거 1,003만 원은 국내 국외 소득 합친 산출세액이기 때문에 요 과표 1억 30만 원 분의 국외 원천소득 과표가 12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한도는 이렇게 한도를 구해보시면 한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12만 원이 나올 거예요. 12만 원. 한도 걸린 케이스로.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서는 한도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뭐 직접 하고 간접 구했다고 해서 그거 합쳐가지고 30만 원. 그거 바로 때려 넣으면 틀려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하시고요. 과표에 세율 때려가지고 산출세액 나오면요. 산출세액 곱하기 과표분의 과표 안에 들어가 있는 국외 원천 소득의 비율. 그게 한도니까 한도 걸렸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직접은 세무 조정하실 때 송금 무산 기타 사유출, 간접은 입금 산입 기타 사유출. 그런 식으로 해서 국외 소득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법인세 내기 전으로 좀 바꿔주는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것도 했고요. 이제 18번이죠. 요거 풀어보죠. 자, 18번은 또 최저한세 적용 후에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조특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거 모두 얼만가? 그 최저한세까지 고려해가지고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세액공제 그걸 빼고 이제 적용이 되는 그 세액공제를 구하셔야 돼요. 배제되는 걸 빼셔야 돼요. 그게 좀 관건이고 쉽지 않은 문제고요. 각사소득이 1억 9,800이고 위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송금 산입 항목 500만 원 신고 조정으로 송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과표 계산 단계에서 요게 특례죠.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조특법상 송금 산입 항목 이런 표현 자체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 그거는 내가 중소기업인가 아닌가로 판단되는 거죠.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중소기업이죠.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얘는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아래에서 빼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아래에서 빼는 거고 위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적용 배제되지 않고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은. 이것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라 가지고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세액공제액은 먼저 200만 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있으면 그거까지 합쳐주셔야 돼요. 200만 원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세액공제가.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거 다 조특법상 세액공제거든요. 요 780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최저한세 대상이니까 위에서 빼는 거예요. 위에서 빼서 얘는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78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780 중에서 일부분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조특법상 세액공제니까 요거는 100% 적용이 될 거고요. 세액공제가. 얘는 배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들어올 거야. 200에 780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야 되겠죠.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죠? 980이죠. 아마 배제가 될 거니까 우리 보기에서 대충 봤을 때 5번이 980이잖아요. 요건 답이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200은 무조건 들어갈 거라 가지고 혹시라도 센스가 좀 좋으신 분은 200 차이 나는 거 있죠. 200은 무조건 들어갈 거라 가지고 지금 780하고 980이 200 차이 나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639만 원하고 839만 원이 200 차이 나죠. 그럼 200만 원이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200이 더 많은 걸로 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답이 4번이거든요. 4번. 200이 더 많은 거. 그래서 얘는 일부분이 될 거고 거기 200이 더 더해져요. 얘가 조특법상 세액공제라 가지고 200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기가 200 차이 나는 게 두 개나 있어요. 780, 980. 639만 원, 839만 원. 200이 좀 더 더해진 케이스. 그럼 4번 아니면 5번인데 980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뭔가 배제가 될 거라는 거죠. 계산해 보면. 그런 감점에서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5번이 될 리가 없겠다. 4번 찍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그렇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풀어보죠. 780 중에서 일부분이 지금 세액공제가 될 겁니다.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일부분 780 중에서 780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이 될 거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라 가지고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우셔야 돼요.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고 재손실 세액공제가 있고 사실과 다른 경정시 세액공제 그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라 가지고 아래에서 무조건 빼주는 거죠.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 특례 배제는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 요게 자진 신고 시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걸 먼저 배제를 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그런데 경정 시에는 배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송금 산입 있죠. 요거 과표 계산 단계에서 특례 요걸 먼저 배제를 하고요. 송금 산입한 거 요걸 먼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뭐 세액감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송금 산입을 먼저 배제하고요. 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배제가 될 겁니다. 요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로 계산하실 것은 감면 후 세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각사소득이 1억 9,800이죠. 1억 9,800이 될 거고요. 자, 1억 9,800이고 여기 따로 2월 결성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하나도 안 주어졌으니까 이게 각사합년도 소득 금액인 동시에 과세 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세율 2억이 안 되죠? 그럼 10% 법인세율 때리면 1,98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될 거고요. 자, 위에 적용하는 거, 위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780을 빼면 감면 후 세액이 되는 거죠. 780까지 빼면 감면 후 세액이 1,200이 나옵니다. 요거랑 최저한세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최저한세는요, 일단 과표. 감면 전 과표에서 출발합니다. 감면 전 과표. 여기서는 과표 계산 단계에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송금 산입이 있어요. 조특법상 송금 산입.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표 계산 단계에서 요게 있으면 요걸 다시 플러스 해가지고 송금 산입을 배제해서 플러스해서 감면 전 과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감면 전 과표는 2억 300만 원. 요게 되죠. 2억 300만 원. 여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최저한세율은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소기업이면 7%예요. 외우시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100억 이하 과표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면 7%, 중소기업이 아니면 원래는 3단계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억 이하의 과표가 나오니까 10%로 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7% 요걸 적용하면 최저한세액이 나옵니다. 최저한세액. 계산을 해보시면요. 2억 300 곱하기 세율 7% 하시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421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421만 원. 요게 최저한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맥스로 적용하는 거죠. 맥스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한세가 더 크죠. 그럼 최저한세 요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거를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면이 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감면이 얼마만큼 배제가 되냐면 감면 배제의 세액이 감면 배제세액은 요거 차이죠. 1,421만 원에서 1,200 빼면요. 221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감면 배제가 되는 세액이 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 일단 과표 계산 단계에서 송금 산입한 거 있죠. 그거부터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송금 산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과표가 늘어나는 거죠. 송금 산입이 안 되면 과표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송금 산입 부분 그걸 배제할 건데 그게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이 배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늘어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송금 산입을 하면 이게 1억 9,800이거든요. 그죠? 근데 송금 산입을 안 하면요. 이게 2억 300이 되겠죠. 송금 산입 안 하면. 그러면 세금은 얼마 늘어나죠? 자, 2억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억까지 지금 얼마 남았냐면 200만 원 남았죠. 그 200만 원은 10% 세율만큼 세금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2억까지 더하고 나서는 이제 500을 부인하는 거니까 송금 산입이 그럼 과표가 300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세율 구간이 20% 구간이죠. 과표가 더 늘어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까지는 10%고 200을 초과하는 300 같은 경우에는 20% 세율 구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 80만 원. 그래서 요 송금 산입 500을 부인하게 되면 송금 산입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8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죠. 감면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1만 원 중에서 이제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요. 세액공제 하는 거 요거 780만 원. 요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221만 원 빼기 80만 원 해가지고 세액공제 배제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21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41만 원. 여기 세액공제가 배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조특법상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780만 원 중에서 요거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세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780에서 141만 원을 빼면 되겠죠. 780에서 141만 원을 빼면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141만 원 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걸 빼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 780에서 141만 원, 639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39만 원이 조특법상 세액공제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도 얘도 조특법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얘도 200만 원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세액공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780은 다 세액공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최저한세 때문에 내가 배제 당하는 거 141만 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세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141만 원 빼고 결과적으로 639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총부담세까지 구해보면요. 총부담세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최저한세 때문에 지금 세금이 1,421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송금 산입 이게 배제를 하고요. 배제해서 과표 늘고 그리고 또 세액공제도 좀 배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1,421만 원. 거기서 아래에서 빼는 건 이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만 원 빼고요.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었죠. 100만 원 빼고요. 총부담세액은 결과적으로 요 300이 빠지니까 1,121만 원. 이게 총부담세액이고 총부담세액을 물어봤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을 것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거 이게 221만 원이고 송금 산입이 배제가 돼가지고 과표가 늘면서 세금 부담이 느는 거 8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게 141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221만 원 늘어나는 그런 컨셉이에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 그렇게 구하는 문제라 가지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감면 배제까지 나오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문제는 다 풀었고요. 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하고 난이도가 좀 낮은 거하고 섞였죠. 요번 문제에서는 2019년도 문제는 약간 외국납부세액공제라든지 이렇게 최저한세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난이도가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또 평이하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조금 쉬고요.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그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